174회 원내대표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 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12월 16일은 국회 침탈의 날, 국회 참사의 날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당 30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의당 당직자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갱이는 가족도 몰살해야 한다는 구호가 공공연히 국회 본청에 나붙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국민의 대표는 이들의 포위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경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동의 한복판에서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며 불법 시위를 선동했습니다. 경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즉시 일벌 100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최하고 또 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을 수수방관한 최종 책임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이 기획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원계획과 집회계획이 담긴 문건이 이미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수사 착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수사와 처벌의 기준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국회 진입 사건과 동일합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주장했으며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치의 담장이 무너졌다.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담장을 허물기 전에 이미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법 집회를 연 최종 책임을 물어 징역 4년을 구형했고 황교안 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본청 침탈까지 시도한 어제 사태가 훨씬 더 중죄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이 하면 불법이고 자신이 하면 정당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주장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사태는 결코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국회 사무처는 미리 난동 첩보를 입수하고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과 지도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국회 출입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반복적으로 정광욱 목사의 광화문 구구 집회에 참석하고 연일 로텐다호를 불법 시위회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4+1 참여정당을 향해서는 똘만이라는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독한 공안검사의 DNA입니다. 공안검사 시절 황교안 대표는 권력과 재벌을 대신해서 수없이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호, 노회찬, 임동원, 신건 등 그 희생자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선택적인 법 집행으로 권력에 충성하며 출세 가도에 오른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런 황교안 대표께서 검찰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바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서 극우 공안 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황교안의 DNA 그대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4+1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서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의 문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은 고사하고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조차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차례에 걸친 교섭단체 협상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국회에는 하루 종일 불법과 폭력만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패스트트랙 절대 반대, 결사 저지를 외치면서 다른 정당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다시 개혁입법의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그 초심을 잃고 거꾸로 개혁을 훼손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이름을 앞세워 일방에서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타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지극히 제약하는 상황,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 취지를 퇴색해야 하는 석패율제는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주실 것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초심을 되새기며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고심하고 또 관철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양보 요구는 시급하기만 한 우리 개혁의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엄중한 정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4+1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모두 개혁하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국회가 다시 개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4+1 참여정당 정치그룹 모두의 깊은 성찰과 전형적인 태도의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